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전멘토입니다. 예, 코스피장 오늘 장중 내내 좋지 못하다가 장 후반에서는 조금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장 전체적으로 좀 살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금요일 0.1%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섹터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거의 한 종목만 움직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 이게 좀 더 커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현대차 같은 경우 1.2%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대부분 다른 종목군들도 그렇게 크게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140만 원대 다시 한번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지금 500억 약간 넘는 그런 매수의 우위를 좀 기록을 했을 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은 못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원인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압축이 좀 필요한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연기금 쪽에서 아웃소싱으로 제공을 했던 이 자금들 회수에 좀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챙겨주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로 좀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 그리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밀려 내렸는데 오늘장 흐름하고 그 다음에 시장 향후 전략 좀 설쳐 주시죠. 예, 참 알 수 없는 장입니다. 정말 주식에는 100% 정답이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실감되는 장인데요. 결국은 지금 강한 상승세 속에서의 어떤 차익 매물 비슷한 것이 나온대요. 크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곳에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해석은 분명히 여러 가지 나옵니다. 원래 떨어지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해석이 나오고, 올라가고 나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떨어진 이유에 대한 해석은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스닥이 조금 빠지고 코스피에 조금 강한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이동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쪽에서의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은 바로 지금 이제 다시 정상적인 구간을 빠르게 회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흔드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흔들리면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이때 흔들릴 때 흔들려야 되는 분명히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빨리 포트를 좀 재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승장 구간 내에서의 건전한 조정 구간이 지금 건전한 조정 구간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조금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야 종목 상담을 통해서 바로 포트폴리오 재편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자, 삼성물산 1분기 영업이익이 1,154억 원, 전년비 71% 상승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바로 문자 상담도 하나 바로 들어와 있는 거,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64,500원에 30% 매도 시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삼성물산 지금 보시면,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하고, 즉, 이 구간에서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은, 지금 미리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지금은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아니고, 자, 이 구간을 뚫느냐, 안 뚫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66,000원대 박스권 상단 부분인데요. 이게 뚫게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지지대로 삼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000원대까지의 2차 상승 구간, 노려볼만 하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삼성물산이 완연하게 좋아진다. 즉 71%에 대해 71%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매출액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삼성물산의 PF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잔액적인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다는 것은 물론 이번에 어떤 매출로 인해서 갚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은 아니고요. 조금 더 높은 구간, 즉, 77,000원대까지의 순항 랠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죠. 정재원 멘토님,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증시퀴어보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퀴어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박 이벤트 두 번째죠. 바로, 대안주, 저희가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는 대안주입니다. 이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미있는 오답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기법 CD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을 CD로 담아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응모해 주십시오.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오늘 저희 대안주 또, 6곡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음식료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곡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자 상담. 예, 말씀하시죠. 이어가겠습니다. 링네트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5,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5,900원이면 꽤 높은 단가에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일단 거의 고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상당 부분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21선도 아마도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출발을 했으나 일단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밀려 내려왔는데, 일단 지켜줘야 될 자리대는 지켜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5,250원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일단 손절을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자로 받아들이고, 5,25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자리대가 깨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5,800원대, 5,800원 부분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69,000원에 비중 10%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3044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 코스맥스 지금 최근에 이 코스맥스 BTI하고요, 분할을 했습니다. 그죠? BTI하고 분할을 했는데, 요 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코스맥스의 차트 모양입니다. 지금, 분할되고 난 이후에,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바로 하락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 BTI입니다. 이 원래 코스맥스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던 회사인데, 자, 이거는 바로 이렇게 쭉 급락이 나왔죠. 그죠? 합병되고 난 다음에, 분할되고 난 다음에, 그죠? 급락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뭘 참고해 봐야 되는가 하면, 한국타이어하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타이어가, 분할된 회사이고, 그죠? 분할된 회사이고, 처음에 좀 빠졌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죠? 분할된 회사이고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원래 본회사입니다. 자, 쭉 빠졌다가 이것도 계속 쭉 빠진 모습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들어 올렸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횡보 구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 분할된 회사는 조금 초반에는 빠졌다가 위로 올라왔죠. 그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코스맥스 BTI가 본회사고, 그죠? 쭉 빠진 거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가 분할된 회사입니다. 자, 처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러다가 어느 낙폭 구간이 끝에 다다르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정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잡으실 게 아니고 여기서 꾹 버티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는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잡아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77,000원대까지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77,000원까지 잡아드리는데 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바로 한 2, 3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 1차 목표가만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제시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엔텔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21,8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엔텔스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4,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23,000원대까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1선 자리대에 현재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을 했을 때 임직원들은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즉, 직원들도 생각했을 때 이 기업, 지금 엔텔스라는 기업이 좀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인식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엔 주가가 61선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즉 17,000원 정도가 좀 되겠죠?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밀려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약 한 15,000원 정도까지, 16,000원대에서 15,000원 정도까지 밀려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6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00원 자리대면 상당히 좀 고가 권역에 매수를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20% 가까이 손실 권역이신데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고가권에 좀 매수를 해준 물량이 아직까지는 다 출회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한번 노려봐야 될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자리대를 길적 반등의 목표치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4252님, 저희 고정팬이시죠? 4조 웬일이십니까? 싶었는데, 산업이네요. 땡입니다. 이분 여전히, 제일 먼저 틀려주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4900님, 정멘토님, 김치하고 좀 웃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수고하십시오. 이분은 정답을 맞추셨네요. 웃으세요. 너무 안 웃으시니까 이래 시청자분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조금 웃어주시면, 예, 소개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인데요. 4,050원에 비중 30%라고 9702님 남겨주셨습니다. 4,05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좀 하신 게 아닌가, 그래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꼭지 부근에서 좀 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올라오다가 바로 다시 추세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성에 대해서 아직 실적적인 측면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시청자분께서 아직은 조금 안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많이 빠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 자리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보가 나온 자리대인데, 요 지금 부근이 박스권 하단 부근을 기록하게 될 거예요. 이걸 깨고 내려오면 결국은 올라오는데, 자, 이 저항대 부근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요 점을 또 저항을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에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약간 낮은데 3,950원대가 저항대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밀렸던 자리대, 즉 지지를 받았던 이 부근들이 지금 여기죠, 그죠? 여기 이 부분들이 4,250원대인데 이 부분들을 깨고 내려오면 이 강한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면 강한 저항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고 가지 마시고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4,250원대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오겠다. 요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100원대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3,100원대까지 조정 들어오더라도 그때는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3,100원이 깨지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은 자,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 분명히 더 우려가 가미가 됐거나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참치 있죠, 참치. 횟감용 참치를 아마도 잡지 않나 싶습니다. 예. 웬일이십니까? 웃어주시고. 자, 네 번째 고개입니다.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실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C 그린홀딩스인데요. KC 그린홀딩스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900원에 30%인데요. 1,900원에 30%요? 네. 네. 요즘 이게 너무 많이 밀려서, 네. 조금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900원 올려치면 한 어느 정도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우선 이 KC 그린홀딩스가 왜 상승을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네, 네네. 네. 월봉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2,000원짜리대가 항상 저항대였었어요. 그죠? 네. 과거 작년에서도 13,000원짜리대가 저항이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요 자리대가 좀 저항대로 인식이 됐는데, 과거에도 지금 13,000원짜리대를 넘어서기가 좀 다소 부담스러웠던 그런 자리대입니다. 근데 네.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거래량 쪽에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이 보이시나요? 네, 네. 검정색 보여요. 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 네. 선이 있고요. 네. 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이 기관들의 보유 수량이에요. 근데 기관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했을 때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네. 지금은 매도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1,900원짜리대까지 일단 매수가가 1,900원 정도란 말이에요. 네. 비중은 30%신데
네. 얼추 이제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쪽에 진출을 했었고요. 네.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성장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아마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된다면 하반 경직 좀 보일 거고 한번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11,000원 정도대에서부터 8,000원 정도대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000원까지 가면 네.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이 네. 30%이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11,000원짜리대가 근처에 왔는데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없다면 네. 그때는 일단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은요? 네네. 그러면 지금 9,000원 깨고 이제 오늘 8,000 몇백 원에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밀리면 네. 한 10% 정도 더 조금 담아봐도 될까요? 우선 추가 매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좀 보는데 8,000원대 네.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8,000원대 초반까지요? 네, 121선 정도가 되겠죠. 한 8,100원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네네. 그 자리대 정도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10% 정도라 하면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더 밀릴 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좀 네. 상당히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렇게 좀 많이 빠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도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3606님, 동원산업이요. 땡입니다. 6517님, 동원수산이요. 땡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B 세미콘이요. LB 세미콘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아, 오래됐어요. 3,300원에 30%요. 3,300원에 30%? 네, 근데 이거 요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상담 안 해드렸죠? 예, 예. 해드렸죠, 그죠? 예. 예. 이게, 당시에 멘토님께서 뭐, 네. 4월달, 3월달이면 네. 2,800원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있어서, 예. 이걸 좀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 교체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해서,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기회비용이라고 하시지만, 물론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 있습니다. 그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회비용을 떠나서, 종목을 갖다가 교체를 했을 때 그 종목이 잘 간다는 100% 확신의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제가 2,800원을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준은 바로 이 가격대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 전에 분명히 지지를 받았던 곳인데 이게 저항대로 바뀐 가격대인데 장이 좋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LB 세미콘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오늘 툭 떨어진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외국인도 오늘 툭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툭 떨어진 것 치고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거래량 없죠. 그죠? 이만큼의 진폭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없었다. 이건 뭐냐면 빠르게 정상적으로 회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왜 급하게 못 올라오는가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시장 대비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 개선 여부라든가 이런 게 시장에서 막 관심을 받을 만큼 굉장히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예.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수급이 붙으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 요인들이 확 드러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보다는 서서히 올려가면서 나중에 2,800원대가 되면 오히려 수급적 요인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수급적 요인이 생기면 그때 이거를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의 손실 물론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도 시청자분들께 꼭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분명히 MDS 테크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23,000원 이상은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게 많이 빠지니까. 근데 그걸 갈아타고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제 신고가 뚫고 막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상담이 뚝 끊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지기 이전에 좋은 종목군을 지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 빠졌다가도 다시 빠르게 회귀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LB세미콘이 그렇게 나쁜 종목군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예. 이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추세는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지지부진하고 시간은 계속 가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는데 너무나 언제 마냥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그러면 이걸 손절선은 이미 지나치셨는데 손절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손절선은 전 61선을 보고 있거든요. 61선을. 예. 근데 이 손절선이 61선을 정해놓으시면 이게 61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올라오는 종목군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61선을 지나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61선을 한 번쯤 터치한다고 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손절을 감행하실 거면, 손절을 해보시고, 저희가 오늘 대안주로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계속 들고 가면. 그러니까 시간상 문제로 따지시면 이걸 손절하고 저희가 대안주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를요, 좀 오래됐어요. 147만원에 산 지가. 네, 147만원이요? 147만원에 산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 되는데. 네. 조금, 이거가 언제까지 올라올란지 저는 오래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매수를 조금 더 초과 네. 매수를 하면 어디서 또 들어가야 될런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란 말이죠. 예. 1분기 실적도 나름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만족할 만큼 나왔고 2분기 때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3분기, 4분기 때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는데 일단 147만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면 그냥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135만 원 정도 때까지 밀려버리게 되면 예. 그때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는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한 20%는 여유가 현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135만 원 정도 때 그때 내려오게 되면 예. 한 2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예. 한 150만 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150만 원대면은 하반기까지 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반기 정도까지는 보셔야겠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스미디어 스피드 문자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300원에, 비중이 60%세요. 2425님 남겨주셨는데, 급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급한 종목을 들어가셨으니까 급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지지선은 받았어요. 그죠? 일봉상에 보면 여기가 62평이 지지대인데, 이 지지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아래꼴을 달면서 지지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고, 자꾸 깨지고 있고, 지금 일봉상에서 이렇게, 각도를 꺾고 있죠. 그죠? 각도를 꺾고 있고, 주봉 지지대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자, 5일평선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주봉상 12평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둔각을 만들고 있는 형국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들 수 있느냐? 바로 들지는 못해요. 한참 동안 걸립니다. 그리고 빠지더라도 14,400원대까지도 마음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가격이 17,300이니까 불안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을 체크해 보시면 자, 강한 양봉,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단 짧은 단봉, 음봉, 그 다음에 강한 양봉,
그 다음에 지금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조차도 지금 월봉의,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으로 보자면, 요쯤에서, 마감될 수 있습니다. 16,600원 선, 500원 선. 만약에, 요번 달 말에, 16,500원 이상을 찍으면 더 들고 가셔야 되고요. 요번 달 말이, 지금 이 부근에서 마감이 되면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더 걸리거나 아니면 밑으로 꺾고 내려오는 추세예요. 그 점 참고해 보셔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OCI를 매수하셨네요. 193,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태양광 섹터가 좋아질 것이다. 혹은 아직까지 많이 문제가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다시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족 효과가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증설을 좀 고려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태양광 쪽에 대해서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박스 권역입니다. 박스 하단 권역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다시 이제 재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한 20만원에서 21만원짜리 대가 오게 된다라면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93,000원짜리 대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뭐 61선 부근 언저리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일단 17만원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17만원에서 21만원 이 사이의 박스 권역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0085님, 정답은 사조산업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수고는 하고 있는데, 땡입니다. 사조산업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3909님, 오늘 답은 사조산업. 제가 산 종목, 본인이 사신 종목이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자, 6724님, 예, 동원 FMB. 참, 예, 절대 아닙니다. 사조가 앞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참, 땡입니다. 자, 이 뭡니까? 6517님. 오양수산? 예, 오양수산 아닙니다. 예, 땡입니다. 자, 안타깝네요. 이게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걱정 심하실 것 같은데. 그죠? 바로 동국제강에 대한 종목 상담입니다.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갔어요. 아유, 이게 참, 바로 점 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국제강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17,400원에 비중 40%, 첫 주식인데 28개월 보유 중이네요. 유증 받아야 하나요? 4171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유증이 어떤 두 가지의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상승 구간 속에서 유증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보면 회사가 어떤 다른 신규 산업 진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유증인데, 지금 동국제강의 유증은요, 사실상 기업의 재무를 어떤 확보하기 위한 유증입니다.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유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증 받으시는 걸 제 입장입니다. 철저하게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반대입니다. 유상증자 받으시는 거를. 좋은 상황에서의 유상증자는요,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서의 유증은 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동국제강이 지금 주봉을 좀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살펴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해서 자,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증까지 발표가 되니까 이제 박스권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여기서 잘 지지받았던 이 구간대가 있습니다. 만원대 부근인데 그걸 이제 싹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추가적인 하락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증도 반대고요. 여기서 물타기를 하시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비중을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실어졌어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도 빠르게 어떤 회귀를 못하면 이 부근, 지금 오늘 종가 부근에서, 자, 이 부근에서 회복이 안 되고 이 부근 밑에서 자꾸 그걸 하면 이 종가 부근까지, 오늘 종가 부근까지 만약 올라오면요, 저는 정리를 당분간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락폭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국제강이라는 회사 망하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들고 가신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회사들은 언제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규모 유정을 한다면 주주 가치 희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이 부분을 회복을 빨리 10,000원대 이상을 회복을 못 해주면 손절하시라는 얘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요? 예, 302,000원에 20%인데요. 302,000원에 20%요? 예, 예, 네. 예. 근데 네. 그게 30만원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29만원, 30만원 막 마음에는 갈 것 같은데 못 가고 이러네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LG그룹주들은 양호하게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죠? 예,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일 늦습니다. 그죠? 예, 근데, LG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LG화학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30만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복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예. 이게 다소 좀 뜨문뜨문 움직이니까 이게 좀 답답한 마음을 좀 갖고 계셔서 그럴 거예요. 예, 예. 네, 아마도 20% 정도 갖고 계시면 예. 그냥 가지고 가세요. 예. 네,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30만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예. 그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빨리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하반기 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2분기요? 2분기 이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직 모르네요. 네, 한 3분기 정도 때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 실적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LG화학도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30만 원 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문가님. 네. 파트론 잠깐만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이게 한 종목씩만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나중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예. 아니면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릴게요. 문자 보냈는데요. 네. 지금 좀 전에. 네, 그러면 그거 보고 예. 채택이 되면 상담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U 플러스요. LG U 플러스요.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1,400원이요. 1,40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20% 됩니다. 한 20%? 네네.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니, 조금, 이거 횡보 같아서, 아니, 조금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조금 추가 만원 이하 매수요? 내려오면? 20% 들고 계시죠? 예, 예, 한 10% 정도 더. 올라올 거는 같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가 인터넷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예. 기가 인터넷에 대한 얘기. 자, 이 기가 인터넷이 동사의 수혜가 될 것이냐, 수혜가 안 될 것이냐는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모호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가 인터넷을 바꾸면 이 회사 수익률 개선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자, 기가 인터넷에 대한 교체 비용, 그죠? 그 교체 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인터넷 시설물에 대한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과연, 그 교체를 했을 때 가격을 원활히 크게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요 두 가지의 의문점이 남아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차라리 통신, 장비 쪽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가 인터넷 쪽으로 보면. 그죠? 통신 장비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 통신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상황 자체가 모호합니다. 그 통신 장비 쪽들은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그죠? 그렇죠. 올라왔는데 통신 쪽은 아직 못 올라와요. 이게 이유는 분명히 해석해 보자면 기가 인터넷이 과연 이쪽 그 통신사들에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LG U+의 가입자 실적 이런 걸로 본다면 11,000원대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낙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기가 인터넷 때문에.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자, 요게 요선, 즉, 박스권 하단부가 이제 9,800원대입니다. 이 선만 잘 지지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11,000원대까지는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안심하고 들고 와보세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LG U 플러스는 보합까지 끌어올려놨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시가에서 좀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끌어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빠질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고는 가시되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자, 리스크 관리 자리 때 11,700원 9,700원 잡아놓으시고, 자, 이익 실현 가격대 11,000원대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1,000원. 예. 아시겠죠? 메모하셨죠? 예. 예! 아유,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대안주 5번째, 6번째 힌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집의 증가로요,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치집 요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마구로 이러면서. 모르겠는데요. 예, 참치를 잘 안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예. 저도 참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가만히 보니까. 자, 이 회사는 사조그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조가 붙겠죠. 그죠? 사조그룹이니까. 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제일모직이요. 제일모직이요. 예, 87,000원에 40%요. 87,000원에 40%요? 예. 네,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합병, 삼성 SDI하고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도 문제고, 그거를 또 계속 내리는데, 그거를 또 놔둬야 되는지. 네, 일단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하고 합병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까지 한 약 2% 정도 또 밀려 내렸단 말이죠. 예. 자, 우선 이 제일모직을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그래도 적자는 안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올해도 약 한 3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일모직 같은 경우 화학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소재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제일모직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즉,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렇게 큰 시세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 합병이 되고 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분기 정도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 부분부터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87,000원에 대해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40%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20%, 한 25% 정도 된단 말이죠? 예. 일단 손절가에 대한 의미는 지금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신 상황이에요. 놓치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는 마세요, 일단. 아이고, 추가 매수하고 하니까 87,000원 됐어요. 아, 추가 매수해서 87,000원 되신 거예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일단.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66,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손실이 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줄여놓으실 추가 매수 단가를 얼마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는 66,000원짜리 때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저는 40% 비중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 좀 줄여놓을 것 같습니다. 아, 더 줄이라고요? 네. 아.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언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상당 기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오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예. 그 기간만큼 또 들고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합병됐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합병되고 난 이후에는 더 큰 기업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전략이 될 것인가,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따져봐야 돼요. 예.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도 않은데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일단 저는 아직 중립입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제일모직이라는 종목이 없어지고 삼성 SDI로 그렇게 흡수되는 겁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은 빠져 내려오는 종목은 무조건 물타기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앞으로라도 아시겠죠? 예. 그리고 66,000 지지가 되고 7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바로 제가 스피드 문자 상담 하나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자, 25,800원에 40% 수익 구간 중이신데 비중도 40%고 자, 이거 팔아야 되는지 들고 가야 되는지 실적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는데 빠지는 모습. 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자, 이거 들고 가야 될지 안 들고 가야 될지는 애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애플이 자, 지금 시장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시간의 거래에서 한 8% 가까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실적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 애플이 그만큼 오른다는 것은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면 호재입니다. 들고 가셔야 되겠죠. 첫 번째, 자, 지금 저항대 보이는 곳이 3만원대 이상이에요. 그 3만원 부근에서 첫 번째 저항대 보이니까 거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3만원이 가볍게 돌파가 되면 자, 이 32,000원대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 32,000원대까지 수익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익절가 잡아놓고 가시면 돼요. 지금 가격대 익절가 27,600원입니다. 여기 익절가 잡아놓으시고 자, 이게 3만원 이상 올라가면 익절가 28,400원까지 높여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000원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 28,400원대로 익절가를 고정해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 익절 가격은 분명히 27,6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를 하셨네요. 26,450원에 70%를 갖고 계십니다. 2년 정도 갖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서 내일 실적 발표한다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실적 안 좋을 때까지 계속 들고 있었는데 뭐 내일 실적 발표 한 대 갖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좋을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주가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죠. 이제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미쳐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이때 당시 과거에보다는 좀 좋아질 겁니다. 향후에 좋아질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 18,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1029님 당첨되신 축하드리겠습니다. 딩동. 예. 자,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자, 대한주에 대한 정답보다는요. 네. 예, 대한주 정답 사조 시푸드였습니다. 여러 가지 참 다양한 대답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조 시푸드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고지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일요일날 강연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단과 나무르 멘토, 이 셋이서 강연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4월 2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장소는요,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지하도로 건물 6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지하철 3호선이죠. 압구정역 5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길에는 커피하고 와플이 맛있습니다. 커피하고 와플 드시오. 자, 저희 오늘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